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수도권에 사는 30대 후반 여성이에요. 저는 몇 달 전 못된 남편놈과 약 2년의 결혼 생활을 끝낸 돌싱이에요. 다행히 아이는 없어서 마음먹고 이혼할 수 있었죠. 아이가 없어서 쓸쓸했는데 그랬기 때문에 이혼이 쉬웠다는 게 어떻게 생각하면 모순이기도 해요. 저는 다른 건 다 참을 수 있었는데요. 결정적으로 제가 더는 이 인간하고 못 살겠다 싶었던 건 바로 신혼 때부터 저를 속이고 돈을 빼돌리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 사람을 뭘 믿고 더 살겠어요. 저는 그 돈을 한 번도 구경해보지도 못했는데요. 며느리들한테 시댁이 어렵고 불편한 건 사실이지만 저희 시댁은 저한테 한 번도 좋은 말 해준 적이 없어서 그것도 제가 모자르듯 남편과 이혼할 수 있었던 이유가 됐고요. 특히 시어머니한테는 정말 질릴 대로 질렸어요. 시아버지는 원래 말도 없고 집에 잘 안 있고 친구들 만나서 술 마시는 거 좋아하는 양반이라 별로 부딪힐 일도 없었는데요. 시어머니하고는 그게 아니잖아요. 제가 잘하려고 했던 시간과 노력이 너무 아까울 만큼 정말 끝까지 저를 치를 떨게 만들었어요. 저의 짧았던 결혼생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평범한 직장에 다녔던 남편은 처음부터 식당을 하는 저와는 경제적으로 차이가 있었어요.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대기업의 식품개발부에 2년 정도 다닌 후에 아파트 단지에 작은 상가를 얻어 고급 재료를 쓴 고급 반찬들을 만들어서 팔았는데요. 그게 장사가 잘 돼서 아예 식당을 차리게 됐거든요. 제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건 친정 엄마의 도움도 있었어요. 아빠가 일찍 돌아가신 저는 어릴 때 외가가 있는 지방에서 자랐는데요. 외할아버지가 큰 식당을 하셔서 아무래도 어릴 때부터 보고 자란 게 있으니 자연히 음식 쪽 사업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엄마는 제가 싹수가 있다며 식당 여는 데에 돈을 보태주셨고요. 그 덕에 저는 또래보다는 조금 일찍 자리를 잡을 수 있었어요. 식당은 코로나 때 어려움도 있었지만 다른 데보다 타격이 크지 않았던 건 저희가 계속 반찬만 팔고 배달도 했기 때문이거든요. 바쁜데 어디 나가서 사 먹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저희 식당에 반찬을 많이 샀고 그게 더 식당을 알리게 되기도 했어요. 그래서 제 수입이 남편 수입보다 2.5배 정도는 많았어요. 그래도 결혼하고 생활비를 내는 건 똑같이 부담하자고 미리 약속을 했었죠. 그 말을 먼저 꺼낸 건 남편이었어요. 혜정아, 아무리 부부라고 해도 각자 번 돈은 각자 관리하고 생활비는 반씩 내는 게 맞는 것 같아. 네가 나보다 더 많이 번다고 너한테 생활비 부담 지을 생각 없어. 먼저 그렇게 말해주니 고마워. 우리 각자 내는 생활비 철저히 날짜 지켜 넣기다. 알았지? 물론이지. 우리 사는데 쓰는 건데 꼭 지켜야지. 하지만 남편의 이 약속은 말뿐이었고 첫 달부터 계속해서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어요. 처음 생활비는 약속한 돈의 반만 넣었더라고요. 자기 생활비 반만 넣었던데 나머지 언제 나올 거야? 아, 내가 여행 가서 이거저거 좀 샀잖아. 부모님도 드리고 장모님 드린다고 내가 지출을 과하게 했네. 다음 달부터는 꼭 챙겨 넣을게. 이 말도 거짓말이었고 남편은 돈을 안 넣거나 일부만 넣는 일을 계속 반복했어요. 그러다가 결혼하고 8개월쯤 한바탕 싸웠죠. 대체 한 달에 120만 원씩 주는 생활비를 왜 못 넣어? 혹시 나 모르게 뭐 하는 거 있어? 안 그래도 경조사비나 이런저런 자잘한 거 내 돈으로 다 나가잖아. 내가 더 버니까. 근데 왜 당신 월급에서 120만 원을 못 빼? 아, 미안해. 이번 달부터는 꼭 제대로 넣으려고 했는데 카드값이 줄지를 않네. 근데 혜정이 너도 좀 그렇다. 돈으로 이렇게 사람한테 빡빡하게 굴어야겠냐? 막말로 부부 사이에 뭐 떼먹고 그런 게 어딨어. 너무 계산적으로 살지 좀 마. 네가 그래서 사업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남의 자존심 너무 짓밟는 거 아니야. 다음 달부터
그동안 못 넣은 거 나눠서 조금씩 더 넣을게. 하지만 생활비 넣을 때가 되면 또 어김없이 돈이 없다고 했죠. 싸우고 말다툼하고 그러는 것도 질렸고 이제는 어째야 하나 하고 일단 지켜보기로 했어요. 아무리 부부 사이라고 하지만 경제적 문제를 자꾸 한쪽에 기대니 그게 좋은 건 아니더라고요. 더구나 결혼 전에 약속까지 했었잖아요. 각자 번 돈은 각자 관리하고 생활비만 똑같이 통장에 넣자고요. 남편이 이제나 저제나 약속을 지키려나 기다리는 중에도 양가의 명절 선물이며 용돈, 부모님 생신 비용에 어쩌다 있는 외식비까지 전부 제가 부담하고 있었어요. 제가 그런 돈 쓰는 걸 굳이 따지고 그러는 사람은 아니었는데요. 남편이 제가 돈 내는 걸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혜정아, 이번 설 우리 결혼하고 처음인데 우리 부모님 용돈도 같이 좀 챙겨줘. 명절에 며느리가 시부모님 챙겨드리면 얼마나 기분 좋겠어. 참, 봉투는 엄마 아빠 따로 준비해줘. 같이 하면 또 두 분 싸우신다. 현금 한 50만 원씩 하면 되겠다. 그럼 자기가 우리 엄마 설 용돈 챙겨드려. 우리 엄마도 사위가 챙겨주면 더 기분 좋으실 거 아니겠어? 알았어. 그럼 자기가 봉투에 50만 원 넣어서 나한테 줘. 내가 장모님한테 드릴게. 뭐? 시부모님 용돈도 내 돈으로 드리고 우리 엄마 용돈도 내 돈으로 하라고? 그런 게 어딨어. 자기도 회사에서 명절 보너스 받았잖아. 그걸로 우리 엄마 드려. 나는 이번에 우리 결혼식 와주신 친척분들한테 스팸이라도 돌려야지. 한두 명도 아니고 그것만도 얼마인지 알아? 그리고 말이 스팸이지 요즘 다른 거 원하는 사람들도 많아서 이것저것 다양하게 골랐더니 몇백원 확 나가더라. 그러니까 부모님 용돈은 여유 있는 자기가 준비해. 그렇게 말하니 할 말이 없더라고요. 아무튼 돈 문제 이야기할 때는 어찌나 말을 잘하는지 제가 말빨이 딸렸어요. 저희는 양가 부모님한테 매달 용돈을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1년에 몇 번 용돈 드리는 건 어렵지 않았어요. 그렇게 된 건 결혼할 집 장만을 제가 했기 때문이거든요. 나도 이 집 계속 대출금 내야 되는데 매달 양쪽 부모님 용돈까지 드리면 우리 너무 빠듯할 것 같아. 그러니 그건 생략하고 대신 명절하고 생신하고 어버이날 잘 챙겨드리자. 네가 좋을 대로 해. 어차피 이 집 네가 사는 건데 내가 뭐라고 할 수 없지. 그런 건 우리 엄마 아빠도 이해하실 거야. 남편이 그때는 참 쿨하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이 핑계 저 핑계 대며 용돈을 전부 저한테 미루는 걸 보고는 얄밉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하지만 그걸로 싸움까지 가지는 않았어요. 생활비를 계속 안 넣던 남편은 설이 지나고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자기야, 혜정아, 솔직히 내 월급이 자기 버는 돈보다 많이 적잖아. 신혼여행 때 쓴 돈이 안 메꿔지는데 좀 봐주면 안 될까? 몇 달만 더 갚으면 될 것 같아. 그 다음부터는 잘 낼게. 그리고 앞으로도 당분간은 자기가 나보다 더 많이 버는 거 우리 집에서 몰랐으면 좋겠어. 노인네들이 여자가 돈 많이 벌면 남자 기죽인다고 안 좋아하시잖아. 응? 부탁할게. 알았어. 뭐 어려운 일도 아니고 대신 봄 되면 자기도 생활비 꼬박꼬박 넣어야 돼. 걱정하지 마. 넣지 말라고 해도 입금할 거니까. 사실 저희 결혼 전 남편이 제 수입이 더 많은 거 자기 집에 밝히지 말아달라고 해서 그렇게 했거든요. 시어머니는 제가 무슨 자기 아들 부담 주고 사는 줄 알고 늘 돈 아껴라, 알뜰히 장 봐라, 너 돈 조금 버는 거 남자가 버는 돈하고 똑같이 생각하지 마라, 별 잔소리를 다 했어요. 특히 어쩌다 저희 집에 오시면 냉장고부터 화장실까지 샅샅이 보며 아주 싫은 소리를 하곤 했죠. 어머, 너 샴푸 다 쓰지도 않았는데 또 새 거 샀니? 냉장고에 웬 채소가 이렇게 많아? 먹지도 않고 버리려고? 식당 한다는 애가 음식 한음을 할 줄도 몰라? 내 아들이 벌어오는 돈 알뜰하게 쓰라고 했잖아. 어머니, 저 채소 우리 사흘이면 다 먹어요. 민호 씨 건강 생각해서 제가 더 채소 위주로 식단 짠 거예요. 저도 일하는데 민호 씨 밥 먹는 건 제가 다 챙기고 있어요. 샴푸는 거의 다 써가서 지난번 세일할 때 미리 산 거고요. 예, 자고로 사람은 고기를 먹어야 힘을 쓰는 거야.
저런 풀떼기를 먹고 무슨 건강을 지킬 수 있겠어? 이거원, 우리 아들 그래도 잘 얻어먹고 사는 줄 알았는데 어쩌면 볼 때마다 실망만 더 쌓이게 만드니? 내 아들이 벌어주는 돈 좀 똑바로 쓰고 살자, 응? 그럴 때마다 당신 아들 돈 없다는 말을 하고 싶었지만 남편과의 약속이 있었기에 꼭 참곤 했죠. 한 번은 남편이 있을 때도 시어머니는 이런 식으로 난리를 쳤고 남편은 제 눈치를 보며 자기 엄마를 말렸어요. 엄마가 몰라서 그렇지 혜정이 요리 진짜 잘해. 그리고 요즘 일부러 채소 먹는 거 몰라? 혜정이가 잘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뭐라고만 하지 마. 아, 이놈이 속이 여려 터져가지고 이렇게 지 마누라 편만 들고 이러니 제가 널 우습게 보는 거야. 아니, 제가 뭘 우습게 본다는 건지요. 밑도 끝도 없는 말에 억울하기도 했지만 남편이 시어머니를 말리며 집으로 보냈기 때문에 더는 큰 문제로 번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남편은 점점 더 뻔뻔해졌어요. 전보다 생활비는 더 넣었지만 그것도 약속했던 금액의 70에서 80% 정도였는데요. 남편은 제 식당의 매출이 얼마인지 어느 정도는 짐작하고 있었는데 저는 남편의 경제 상황을 전혀 알 수 없었어요. 남편이 한마디도 해주지 않았거든요. 그러고 보니 새 차를 장만할 때도 제 돈으로 했고 집에 사러 들이는 비싼 가전제품들은 90%는 제 카드로 결제가 됐어요. 남편이 결제한 건 새로 나온 대형 모니터 하나 정도였고요. 그럼에도 남편은 이 모든 게 아주 당연하다는 듯이 행동했고 저는 점차 그런 남편한테 질려갔어요. 그러다 저는 우연히 남편이 열어놓고 출근한 서랍안을 보게 되었어요. 제가 그날은 몸이 안 좋아서 식당에 늦게 나가느라 방 정리를 좀 해두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통장 몇 개 내역서를 뽑아둔 게 있더라고요. 물론 봐서는 안 되는 거긴 하지만 저는 남편이 통장을 몇 개 갖고 있는지 얼마나 자산이 있는지 전혀 몰랐기 때문에 너무 궁금했어요. 제가 그 사람 아내인데 궁금하잖아요. 하도 돈이 없다, 쪼들린다 하는 사람이라서 대체 얼마나 돈이 없길래 그러나 싶은 마음도 있었고요. 그런데 이게 주식 계좌더라고요. 명의는 남편과 시어머니였고요. 저는 그 내역을 보다가 정말 어이가 없었는데요. 3천만 원이 넘는 돈이 있었지만 잃을 때도 꽤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저 몰래 자기 엄마하고 주식 투자를 하느라 다른 데에 돈을 쓰지 않았던 거예요. 그걸 전부 저한테 떠맡기면서 말도 안 했고요. 이게 대체 언제부터였을지 감도 안 오는데 마침 내역서 아래로 종이 통장이 보이길래 일단 보기로 했어요. 나중에 무슨 말을 듣든 일단 진실을 알아야 했거든요. 그건 남편 급여 통장이었는데 결혼을 했을 때부터 꼬박꼬박 시어머니 시아버지한테 각각 30만 원씩 용돈을 보냈더군요. 그보다 더 많이 보낸 달도 있었고요. 저는 이참에 그 서랍을 다 뒤져보았고 거기서는 더 기막힐 서류가 나왔는데요. 바로 상가 계약서였어요. 가만 보니까 상가 하나를 매입해서 거기에 새를 놓은 게 아닐까 싶더라고요. 저는 그 계약서의 주소를 확인해서 상가를 보러 갔는데 아주 장사가 잘 되는 빵집이더라고요. 저는 빵을 사면서 주인으로 보이는 사람을 슬쩍 떠보았어요. 빵이 맛있나 봐요. 사람들이 많은 거 보니. 감사합니다. 다들 믿고 찾아주시도록 열심히 하고 있어요. 이 정도면 곧 크고 좋은 데로 옮기셔도 되겠는데요. 아, 여기 목도 좋고 쏠쏠해서요. 당분간은 옮길 생각 없어요. 그래서인지 여기 주인이 급전이 필요해서 세놨는데 금방 계약이 됐다더라고요. 저는 주인이 바뀌어서 어찌 될지 좀 긴장되긴 하네요. 물어보지도 않은 것까지 술술 말해주는 주인 덕에 저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남편은 저한테 늘 돈이 쪼들린다면서 시어머니와 주식 투자를 했고 매달 시댁에 용돈도 보냈고 거기에 더해 상가까지 매수했던 거였어요. 그러고 보니 시어머니가 자기도 가게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고 한동안 노래를 부르던 게 생각나더라고요. 반년 전쯤에
저만 보면 자기도 가게 하나 가졌으면 좋겠다며 저보고 혹시 다른 가게 낼 생각 있으면 그 가게짜리는 자기한테 달라고 그랬었거든요. 어머니, 저는 다른 가게 낼 생각은 없어요. 앞으로도 그럴 것 같고요. 가게 관리 안 되면 사람들한테 인식만 나빠져서요. 저는 제가 관리할 수 있는 선에서 최선을 다하려고요. 아니, 내가 주인으로 있으면 누가 그거 관리를 소홀히 하겠니? 아우, 그렇게 소심해서 어떻게 여태 사업을 했어? 보아하니 너 크게 되긴 글렀구나. 그 생각이 난 저는 집으로 가서 계약서에 사인한 이름을 다시 확인해봤죠. 그랬더니 역시나 거기에도 남편과 시어머니가 공동으로 이름이 올라가 있더라고요. 이 사람은 저와 결혼했으면서 재산 늘리는 건 전부 자기 엄마랑 하고 있었어요. 생활은 제 돈으로 하고 살면서 말이죠. 저는 지금까지 저를 감쪽같이 속인 남편한테 심한 배신감을 느꼈어요. 저도 남편이 재산 늘리는 거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저를 속인 거잖아요. 자기는 맨날 돈 없다고 하고는 뒤에서 자기 엄마랑 열심히 재산을 불리고 있었으니까요. 그게 너무 괘씸하고 지금까지 그 인간을 위해 돈 써준 게 억울하고 정말 분노가 일더라고요.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화를 가라앉히고 침착해야 일을 그르치지 않는다는 걸 떠올렸고 저는 제가 본 걸 일단 다 복사해 두었어요. 그때부터 저는 이혼을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며칠이 지난 휴일에 남편이 핸드폰으로 스마트워치를 검색하더니 저한테 보여주더라고요. 자기야, 나 이거 하나만 사주라. 내 스마트워치 너무 오래됐잖아. 이참에 신형으로 싹 바꿨으면 해서. 핸드폰도 같이 말이야. 이게 성능이 비슷해서 연동도 잘 되는 것 같더라고. 민호 씨 돈으로 사지 그래. 나 이번 달부터 엄마한테 용돈 보내드리기로 해서 여유가 별로 없어. 용돈? 갑자기 왜? 장모님 용돈 안 받으셔도 여유 있잖아. 그런 걸 여유 있다고 안 하는 것도 자식된 도리가 아닌 것 같아. 엄마 나이도 많으신데 점점 쓸 일이 더 많을 거 아니야. 나 식당 차릴 때도 많이 도와주셨으니 어찌 보면 이 집도 엄마가 해주신 거나 다름없어. 그래서 투자하신 인센티브 드리는 셈 치고 엄마한테 한 달에 300만 원씩 드릴 거야. 그랬더니 남편이 놀라서 보고 있던 핸드폰까지 떨어뜨리더라고요. 뭐라고? 300만 원? 갑자기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우리도 앞으로를 생각해서 돈을 모아야지. 장모님 돈이 궁하신 것도 아니잖아. 나는 우리 집에 그렇게 못하는데. 그건 민호 씨 사정이고 민호 씨도 사정되는 대로 시댁에 보내드려. 내가 그런 거 갖고 뭐라고 할 사람 아니잖아. 내가 생활비도 더 많이 내고 민호 씨 핸드폰까지 사주잖아. 내가 버는 돈에서 드리는 거니까 상관없지. 민호 씨한테 말 안 하고 드릴 수도 있는데 일단 얘기한 거야. 민호 씨가 내 남편이니까. 제가 그렇게 말하자 남편은 아무 말 못하고 침만 꿀꺽 삼키더라고요. 저는 엄마한테 매달 300만 원을 보내면서 명품 가방과 옷을 사드리기로 결심했어요. 엄마도 외가 친척들도 돈이 있어도 절대 사치하는 분들이 아니어서 남들 하나씩 갖고 있는 명품 백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참에 사드리기로 했죠. 그게 명품 중에서도 제일 비싸다고 소문난 브랜드였는데요. 남편은 제가 사다 놓은 선물의 쇼핑백을 보더니 자기가 아주 흥분해서 난리도 아니더라고요. 웬일로 저런 걸? 와, 저 브랜드가 제일 비싼 건데. 그래도 저는 모른 척하고 저녁을 먹었어요. 밥을 먹던 남편은 궁금해서 못 참겠는지 먼저 물어보더라고요. 저거 뭐야? 가방? 양복? 저기서 나오는 게 또 뭐 있지? 쇼핑백 큰 거 보니까 반지 같은 건 아닐 거고. 자기랑 나랑 세트로 장만한 거야? 나한테 물어보고 사지. 저기가 비싸고 좋긴 한데 내 마음에 드는 게 다른 브랜드였거든. 저기보다 가격도 약간 낮고 뭐 거기서 거기지만 와, 내 인생에 에르메스를 다 가져보네. 저거 당신 거 아니야. 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 당신 지난달에도 명품 커프스 갖고 싶다고 해서 사줬잖아. 그런데 뭘 또 당신 거라고 착각을 하는 거야. 하여간 욕심은. 자기 돈 안 들어가는 거라고 너무하네. 그럼 자기 것만 산 거야? 뭔데? 가방? 옷? 뭘 샀는데 내 건 또 쏙 빼놔. 치사하게. 뭔 소리야. 내가 언제 내 거랬어? 엄마 거야.
결혼하고 사위라는 인간이 장모한테 뭐 하나 제대로 해준 적 없는데 딸내미라도 신경을 써야지. 자기는 어떻게 자기 생각만 해? 정말 웃긴다. 남편은 밥이 흘러내리는 것도 모르고 입을 벌린 채 멍하니 저만 보고 있는데 속으로 얼마나 시원했는지요. 하지만 시간이 좀 지나고 나니 계속 툴툴대더라고요. 아니, 장모님 명품 좋아하지도 않는데 저렇게 비싼 걸 받으시겠어? 그런데도 굳이 저 비싼 걸 사드려야 돼? 엄마도 직접 보면 좋아하실 거야. 자기도 저거 쇼핑백만 보고 흥분했잖아. 야, 우리 엄마도 저건 지갑도 가져본 적 없다고. 그럼 자기가 어머니 지갑 사드려. 안 말려. 월급 받아 뭐해? 생활비도 제대로 안 주면서 돈 다 어디다 써? 남편은 그 말에 입을 다물고 말았어요. 자기는 엄마랑 주식도 같이 하고 상가도 샀다고 저한테 말도 못하니 속이 부글댔겠죠. 그런데 돈 들어가느라 스마트워치 바꿀 돈이 없어 저한테 사달라고 했으니 말이에요. 저는 다음날 엄마를 찾아가 명품 가방과 옷을 드렸어요. 마침 그 다음 주가 엄마 생신이어서 미리 하는 셈 치는 거라며 거절하는 엄마에게 억지로 떠안겼죠. 그리고 엄마 생신날이 됐을 때 남편은 같이 밥을 먹으면서 아주 똥 씹은 표정을 하더라고요. 엄마, 나랑 저 사람 같이 산 거 아니고 나 혼자 선물 산 거니까 오늘 밥값은 저 사람이 낼 거야. 그런 줄 알아. 아우, 내가 불렀는데 내가 사야지. 그게 무슨 소리야? 생일 핑계대고 사위 밥 한 번은 먹여야지. 됐어, 엄마. 시부모님 생신 때도 내가 밥 샀어. 그러니까 민호 씨가 밥 살 거야. 그렇지, 자기야? 네. 맛있게 드세요, 장모님. 남편은 마지못해 엄마한테 웃는 얼굴을 하는데 진짜 그 얄미운 면상 한 대 쥐어받고 싶었지만 당황하는 모습이 속으로 꽤 재미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날 이후 저한테 완전히 삐진 남편은 얼마 있다가 짐을 싸서 나가버리더라고요. 뭐 하는 거야? 왜 이래? 아, 그냥 요즘 좀 갑갑해서 그러니까 며칠 나갔다 올게. 그래, 그럼 오고 싶을 때 알아서 들어와. 제가 무심하게 말하자 남편은 얼굴을 실룩거리더니 그 길로 나가버렸어요. 그런데 바로 다음날 저녁에 퇴근을 하고 막 집에 왔는데 바로 벨소리가 울리더라고요. 시어머니였어요. 문을 열어드리니 시어머니는 열이 잔뜩 받은 표정으로 씩씩대며 저를 노려보더라고요. 너 대체 뭐하는 애야? 왜 애가 집을 나오게 만들어? 너 그 잘난 식당 하면서 얼마나 애를 짜증나게 했으면 우리 아들이 가출을 하니? 너 밥도 제대로 안 해준다더라? 그래, 너 살림하는 꼬라지 보고 싹이 노랗다 했는데 집으로 짐 싸갖고 온 내 새끼 보니 속이 터졌어. 그리고 너 민호가 한 말 사실이냐? 사돈한테 300만 원씩 준다는 거? 네, 맞아요. 한 번 아니고 매달 드릴 거예요. 그리고 며칠 전 생일 선물로 에르메스 가방하고 옷도 사드리고? 네, 생신이잖아요. 그래서 해드렸는데요. 그거 다 제가 번 돈으로 해드린 건데 어머니가 왜 그걸 말씀하시는지 이해가 잘 안 되네요. 얘, 네가 번 돈이 얼마나 된다고 그런 비싼 걸 샀다는 거냐? 보나마나 우리 아들 돈 다 뺐었지. 그러니까 민호가 억울해서 저렇게 짐 싸들고 집에 온 거 아니겠어? 넌 어떻게 금방 들통날 거짓말을 얼굴색 하나 안 변하고 하는 거니? 우리 아들이 네 엄마 명품 사주라고 돈 버는 줄 알아? 어머니, 뭘 한참 잘못 알고 계셔서 말씀드리는데요. 저희 엄마한테 사드린 거, 용돈 드린 거 다 제 돈 맞아요. 얘 좀 봐. 그래, 그렇다 치자. 넌 시집 왔다는 여자가 몇 푼 버는 거 다 친정으로 빼돌려? 미쳤어, 니가? 시어머니는 악을 쓰며 핏대를 세우는데 곧 한 대 칠 것 같았어요. 저는 더 이상 이런 수모를 참을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숨겨왔던 일을 터뜨리기로 했어요. 돈 빼돌린 건 제가 아니고 어머니 아들이잖아요. 두 사람 같이 주식 투자하고 꽤 잃기도 했던데요. 통장에 몇천 정도 있고요. 그리고 시댁으로 그 사람이 계속 돈 보냈잖아요. 제가 모를 것 같으세요? 여태 저한테 입 다물고 그렇게 돈 갖다 쓰시면서 한마디 언질도 안 해주신 건 어머니죠. 무슨 소리냐? 용돈이라니. 나는 그런 거 받은 적 없다. 시어머니는 놀라서 얼굴이 빨개졌으면서도 시치미를 딱 떼더라고요.
화가 난 저는 핸드폰에 찍어놓은 거래 내역서와 통장, 그리고 상가 계약서까지 전부 시어머니한테 보여줬어요. 어머니도 어쩜 그러세요? 아들이나 엄마나 정말 똑같네요. 이게 뭔 줄 아세요? 어머니랑 민호 씨 이름으로 된 주식 계좌하고 시댁에 보낸 통장 내역하고 상가 계약서예요. 제가 없는 말 하는 사람인 줄 아세요? 이 정도 증거 없이 이런 말을 할 리가 있겠냐고요. 시어머니는 엄청 당황해서 얼굴이 더 빨개져서 말을 더듬었어요. 아니, 그걸 어디서 났냐? 네가 우리 민호 서랍 뒤졌어? 아니요, 서랍이 활짝 열려있던데요. 저 보라는 듯이요. 시어머니는 잠시 뭘 생각하는 듯 하더니 곧 뻔뻔하게 이러더라고요. 예, 아들이 자기 엄마 챙기는 게 뭐 나쁘니? 그게 뭐 큰 문제라고 이 난리야? 우리 아들이 버는 돈으로 내가 좀 썼다는데 뭘 그래? 그럼 어머님도 제가 쓴 돈으로 친정엄마 챙기는 거 뭐라고 하지 마셔야죠. 그리고요, 저는 친정엄마 이렇게 챙기면서도 저희 가정 다 챙기는데요. 민호 씨는 집에 돈 거의 안 주거든요. 이건 뭐가 잘못된 거 아니겠어요? 민호 씨가 결혼을 했으면 저랑 사는 가정을 챙겨야지. 왜 아직도 어머니랑 시댁을 챙기고 있어요? 저처럼 생활비를 책임지지도 못하면서요. 아니, 그러니까 네가 무슨 돈이 있어서 네 엄마를 월 300씩 챙기고 그런 그림의 떡 같은 명품 가방에 옷까지 사주냔 말이야. 그게 내 아들 돈 아니라는 증거 대봐. 어머니, 땡땡식당 보신 적 있죠? 아, 그 땡땡동 백화점 가는 길에 있는 거? 그래, 봤다. 꽤 손님도 많고 맛집이라더라. 근데 왜? 그거 제가 하는 거예요. 저 그저 그런 식당 하는 거 아니고 그런 잘 나가는 식당 운영자라고요. 시어머니는 그 말에 이번에는 한 대 맞은 표정이 되더라고요. 그동안 시댁이나 친정에 용돈 드린 거 다 제 돈으로 했는데요. 어머니 아들이 시댁에 매달 따로 용돈 드리는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그리고 어머니 작년에 그렇게 노래 부르시던 가게요. 장사 잘 되는 빵집 자리 얻으셨잖아요. 그런 거 부부 사이에 상의 없이 하면 이혼 사유 될 수 있어요. 야, 네가 그래서 지금 이혼이라도 한다고 말하는 거냐? 그리고 네 가게가 이름 좀 났다고 꼭 장사 잘 되라는 법 있어? 속빈 강정들이 얼마나 많은데 난 네가 한 말 못 믿겠다. 저는 시어머니 눈앞에 핸드폰으로 제 계좌들을 전부 보여줬죠. 계좌 하나만 봐도 자기 아들 월급보다 많은 돈이 오가는 게 보이니 시어머니는 점점 어디에 눈을 둬야 할지 모르는 표정이더라고요. 저는 할 말 다 했어요. 대답이 됐죠? 저 어머니 아들하고 계속 살 생각 추호도 없으니까요. 이제 이혼 준비할 테니 아예 오지 말라고 하세요. 너는 시어머니 앞에서 어떻게 그렇게 이혼 소리를 쉽게 하니? 너도 참 대단하다. 아무튼 너 더 이상 따박따박 대들고 버릇없게 굴고 하면 나도 가만 안 있을 거다. 이혼이라니 아주 웃기고 있어. 시어머니는 끝까지 자존심을 지키려는 듯 고개를 빳빳이 들고 억지를 쓰며 돌아갔어요. 그래도 속으로는 아마 되게 무안하고 민망했을 거예요. 안 그러면 그 성격에 이대로 물러날 리 없거든요. 저는 다음날 출근하기 전에 남편 자식한테 이혼한다는 통보를 문자로 보냈어요. 남편이 전화에 문자를 엄청 해댔지만 저는 한 통도 받지 않았죠. 그러더니 퇴근 시간에 저희 식당 앞에 왔더라고요. 남편은 엄청 미안한 척하며 저한테 다가왔고 저는 이게 시어머니랑 남편의 수작이라는 감이 왔어요. 혜정아, 자기야,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아서 내가 풀려고 왔어. 힘들지 않아? 어디 가서 맛있는 거 먹을까? 내가 내 식당에서 맛있는 거 안 먹었겠어? 아, 진짜 그랬겠네. 근데 어제 엄마 때문에 자기가 화 많이 난 것 같아서 화 풀어주려고 하는데 어디 가고 싶은 데 있어? 민호 씨가 어머니한테 내가 우리 엄마한테 용돈 드리고 가방이랑 옷 사드린 거 전부 말했잖아. 일을 만든 게 누군데 쏙 빠져나가려고 그래? 내가 내 돈 가지고 쓴다는데 뭘 잘못했다고 그런 말을 하냐고. 끝까지 내가 너보다 돈 못 벌어서 너한테 빌붙어 있는 여자로 만들고 싶었던 거지? 아니야. 그런 거 아니고 나는 우리 거 산 줄 알았는데 장모님 거라니까 좀 섭섭해서 홧김에 그런 건데 엄마가 너무 세게 나가셨네. 내가 대신 사과할게. 미안해. 엄마도 네가 화가 많이 난 것 같으니 잘 달래라고 하시더라. 혜정이 너 진짜 나랑 이혼할 건 아니잖아. 라며 제 표정을 살피더라고요.
아니, 진짜 이혼할 거야. 변호사도 선임했으니까 그동안 나 속이고 당신이 당신 엄마랑 돈 쓴 거 가만 안 있을 거니까 그런 줄 알아. 그리고 내 집에서 네 짐 당장 다 빼고 가전제품은 모니터 하나만 너 가져가고 아무것도 가져가지 마. 핸드폰도 놓고 나가. 그거 다 내가 산 거잖아. 제가 차갑게 말하니 남편은 어쩔 줄 몰라 하다가 계속 사과만 하더라고요. 하지만 이제 와서 그런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게다가 제 돈 쓴 걸로 지 엄마한테 거짓말까지 해서 퇴근한 저를 쫓아와 있는 소리 없는 소리 다 듣게 했잖아요. 너 안 나가면 우리 엄마랑 외삼촌한테 다 얘기해서 너 쫓아내게 만들 거니까 알아서 해. 험한 꼴 당하기 싫으면 알아서 조용히 나가라고. 진정하고 시간이 지나면 마음도 가라앉을 테니까 다시 생각해보자. 나는 그동안 우리 집에 가 있을 테니까 언제든 전화해줘. 나 무조건 혜정이 네 말대로 할 테니까. 응? 너무 조급하게 굴지 마. 하지만 저는 바로 이혼 소송을 했고 남편은 어쩔 수 없이 제 결정을 받아들여야 했어요. 그동안 제가 집에 경제적 부담을 진 것과 집에 줄 생활비로 주식 투자하고 상가 계약하는 데 돈이 들어갔다 여기고 그것까지 받아낼 생각이었죠. 증거도 있고 남편은 가게 경제에 보탠 게 없어서 제가 유리한 입장이었고요. 그제야 시어머니와 남편은 집으로 식당으로 찾아와서 계속 미안하다, 마음 풀어라 아주 친한 척을 하더라고요. 저기 세아가 나는 네가 이렇게 굉장한 애인 줄 전혀 몰랐다. 내가 이렇게 사과하마. 어떻게 한 번만 다시 생각하면 안 되겠니? 내가 뭘 모르고 너한테 함부로 말한 것 같다. 사람 인연 그렇게 쉽게 끊는 거 아니다. 너도 살면서 이혼이라는 게 얼마나 네 인생에 치명적인지 알게 되는 것보다는 그냥 잘 봉합하고 사는 게 낫지 않겠어? 어머니, 제가 돈 잘 번다니까 이러시는 거잖아요. 제가 어머니 아들보다 돈 못 번다고 생각할 때는 얼마나 저를 무시하셨어요. 제가 왜 제 인생을 그런 집안이 허비해요. 그럴 생각 없고요. 생활비로 쓸 돈 주식에 투자하고 상가 계약했으니 그 돈 돌려받을 거니까 그렇게 아세요. 결국 남편은 저를 찾아와 합의해달라고 사정사정했는데요. 저는 괘씸해서 끝까지 소송을 밀어붙였어요. 그렇게 9개월쯤 지나 몇 달 전 저는 이혼 소송에서 승소를 했고요. 위자료와 남편이 경제적으로 편취한 돈을 얼마간 받아냈어요. 저와 남편은 이혼으로 약 2년간의 결혼 생활을 마무리했어요. 몇 달 전 일인데 그 후 남편은 쭉 연락을 딱 끊어서 어떻게 사는지 전혀 모르겠네요. 저는 지금 엄마와 함께 살고 있어요. 제가 어떻게 살았는지 들으시고는 오히려 잘했다며 앞으로 인생이 더 창창하니 더 좋은 날이 있을 거라며 격려해 주셨어요. 역시 인생에 제 편이 되어주는 건 가족밖에 없는 것 같아요. 특히 엄마요. 제가 이혼한 게 믿기지 않을 때도 많지만 현실이니 받아들이고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려고요. 저런 집안을 참고만 사는 것도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처럼 이혼하신 분들 있으면 같이 힘내어 잘 살자고 하고 싶네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끝까지 들어주신 모든 분들 건강하시고 매일 행복하시기를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